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아주 깊고 서늘한, 하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발을 담가 보았을 법한 감정의 늪으로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창밖에는 도시의 불빛들이 바쁘게 명멸하고 있겠지만 이 방 안만큼은 아주 고요하고 나른한 공기로 가득 채워보세요. 우리는 흔히 친구가 적은 사람들을 보며 쉽게 동정하거나 혹은 그들에게 무언가 결함이 있을 거라고 단정 짓곤 합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한 날카로운 통찰과 때로는 서늘할 정도로 명확한 영혼의 결단이 숨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복잡한 사회적 그물망 속에서 진실한 자기 자신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영영 타인의 기대라는 감옥에서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가요? 서울의 어느 조용한 자취방인가요? 아니면 런던에 비 내리는 거리인가요? 지금 계신 곳과 현지 시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시공간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이 밤의 고독이 조금은 덜해질지도 모르니까요. 자,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외로움이라는 녀석과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조우하게 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외로움에는 분명히 두 가지의 뚜렷한 얼굴이 존재해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내 물리적인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느껴지는 텅 빈 상태의 외로움입니다. 이건 오히려 단순하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두 번째입니다. 훨씬 더 조용하고 더 깊고 훨씬 더 아프게 뼈를 깎는 듯한 외로움. 그것은 바로 수많은 사람 틈바구니에 섞여 있으면서도 그 누구도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느낄 때 찾아오는 섬뜩한 소외감입니다. 저는 종종 이 감정을 군중 속의 투명인간 증후군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다들 웃고 떠들며 잔을 부딪히는데 나 혼자만 마치 유리병 너머에서 그들을 관찰하고 있는 듯한 기분 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제 사회적 에너지는 골동품 스마트폰 배터리 같아요. 20분만 열심히 소통해도 금방 빨간불이 들어오고 본체가 뜨거워지거든요. 이럴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 차라리 집에서 고양이 발바닥 냄새나 맡고 있을 걸 그랬나 하고 말이에요. 이런 깊은 고독을 품고 살아가는 여성들을 향해 우리 사회는 참으로 가혹하고 성급한 시선을 던집니다. 친구가 적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람들은 그 여성을 까다로운 사람, 예민해서 피곤한 사람, 혹은 사회성이 결여되어 다른 이와 어울릴 줄 모르는 부적응자라는 틀에 가둬버립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평가들이 얼마나 비상적이고 불공평한지를 오래전부터 느껴왔습니다. 단순히 관계의 숫자가 적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가난한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사실 그들은 누구보다 관계의 질에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학술적인 용어를 빌리자면 이들은 현상학적 간주관성에 대한 기대치가 남들보다 훨씬 높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영혼과 영혼이 맞닿는 그 미묘한 접점이 느껴지지 않으면 억지로 연결을 유지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잡지식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에서 사회적 거부감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부위인 전대상피질은 신체적인 통증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부위와
거의 일치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억지로 어울리는 행위는 이 여성들에게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실제로 살이 베이는 듯한 물리적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사람을 피하는 건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살기 위한 방어 기제인 셈이죠. 친구가 적은 그녀들을 보며 너는 왜 그렇게 사람들과 안 어울려? 라고 묻는 건 마치 골절상을 입은 사람에게 너는 왜 그렇게 엄살을 피우며 못 뛰어? 라고 묻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동양의 오랜 지혜 중에는 깊은 물은 소리 없이 흐른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얕은 개울물은 돌멩이 하나에도 요란한 소리를 내며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지만 거대한 심해의 물줄기는 그 어떤 폭풍우 아래에서도 고요함을 유지하죠. 친구가 적은 여성들의 내면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녀들은 왁자지껄한 모임에서 주인공이 되어 목소리를 높이는 대신 그 시간을 자기 자신과의 대화에 쏟아붓습니다. 남들이 어제 그 드라마 봤어? 라며 깃털처럼 가벼운 대화를 나눌 때 그녀들은 나는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 이 관계 속에서 나는 정말 나 자신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라는 묵직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이런 질문들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형식적인 미소나 의례적인 안부 인사에 쉽게 만족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선택적 사회화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저는 공격적인 평화관리라고 부르고 싶네요.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이 차라리 혼자서 책장을 넘기거나 커피 향을 음미하며 자신의 영혼을 정돈하는 편이 훨씬 이득이라는 계산이 서는 것이죠. 저도 가끔 파티에 가면 구석에 놓인 뷔페 접시에 칼로리를 계산하는 척하면서 언제쯤 슬쩍 빠져나갈까 궁리하곤 하는데 그게 얼마나 스릴 넘치는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세상이 말하는 사회성이라는 건 가끔 너무나 자기적입니다. 적당히 비위를 맞추고 적당히 속마음을 감추고 적당히 남들의 기준에 자신을 구겨넣는 것이 과연 건강한 삶일까요? 친구가 적은 여성들은 인생에서 아주 일찍 이 연극의 허망함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녀들은 군중 속에서 가짜 웃음을 지으며 영혼이 말라가는 첫 번째 삶보다 비록 소수일지라도 진실하게 이어져서 자기 자신에게 더 가까워지는 두 번째 삶이 훨씬 풍성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녀들의 침묵은 결핍이 아니라 불필요한 소음을 제거한 뒤에 남은 순도 높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그녀들을 오해하는 동안에도 그녀들은 자신만의 깊은 바다에서 누구보다 단단한 진주를 빚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친구가 적은 여성들이 가진 그 조용한 침묵을 단순히 수줍음이나 내향성이라는 단어 하나로 퉁치기에는 그녀들이 세상을 받아들이는 해상도가 너무나 높습니다. 우리는 흔히 시력이 좋으면 멀리 있는 글자를 잘 본다고 하지만 영혼의 시력이 좋은 이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기에 섞인 아주 미묘한 습도와 온도 변화를 읽어냅니다. 남들은 그저 평범한 사교적인 미소라고 생각하며 넘길 때 그녀들은 그 미소 근육 끝에 살짝 걸린 마지못한 기색이나 친절한 말투 뒤에 숨은 은근한 경쟁심 혹은 나를 은근히 아래로 내려다보는 우월감의 냄새를 맡습니다. 이건 마치 남들은 모두 저화질 흑백 TV를 보고 있을 때 혼자서만 8K 초고화질 HDR 모니터로
세상을 관찰하는 것과 비슷해요. 모공 하나하나의 떨림까지 다 보이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솔직히 가끔은 저도 제 영혼의 해상도를 좀 낮추고 싶을 때가 있어요. 픽셀이 다 깨져서 누가 나를 욕해도 어머 저분이 지금 나한테 윙크를 하나? 라고 착각하며 살 수 있다면 인생이 얼마나 단순하고 평화로울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고성능 센서는 전원을 끌 수 있는 버튼이 없답니다. 이런 초감각적인 예민함을 가진 여성들에게 모임이란 단순히 즐거운 유흥이 아니라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하는 고난도의 연산 작업입니다. 학술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녀들은 타인의 감정 상태를 극도로 세밀하게 구분해내는 정서적 입자도 emotional granularity가 매우 발달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괜찮아 라고 말할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단어의 뜻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그녀들은 그 괜찮아 속에 섞인 30%의 서운함, 20%의 체념, 그리고 50%의 자기 방어를 분리해서 읽어내죠. 이런 고도의 정서적 데이터 프로세싱은 뇌의 에너지를 광속으로 소모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한바탕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낸 뒤 집에 돌아오는 길, 그녀들의 어깨는 마치 무거운 쌀가마니를 몇 개는 짊어진 것처럼 천근만근이 됩니다. 몸은 멀쩡해 보여도 영혼은 이미 배터리 1% 상태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여러분의 지적 허영심을 채워줄 소소한 잡지식 하나를 꺼내볼까요? 인간의 얼굴에는 약 43개의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들이 조합되어 만들어낼 수 있는 표정의 가지수는 무려 10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우리가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미세 표정, 마이크로 익스프레션, 이 0.04초라는 아주 찰나의 순간에 지나간다는 사실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찰나를 놓치지만 유독 친구가 적고 섬세한 여성들은 이 0.04초의 진실을 포착해내는 기묘한 능력을 갖춘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입으로는 칭찬을 하는데 눈매가 아주 미세하게 경직되는 그 순간을 목격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관계의 마법은 깨지고 맙니다. 아, 저 사람은 지금 진심이 아니구나 라는 자각이 드는 순간 더 이상의 대화는 공허한 소음이 되어버리니까요. 이쯤 되면 친구가 적은 게 아니라 가짜 친구를 견딜 수 없는 능력이 있는 거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동양의 고전인 책은담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귀에는 항상 귀에 거슬리는 말이 들리고 마음속에는 항상 마음을 괴롭히는 일이 있어야 비로소 덕을 닦고 행동을 바르게 하는 숫돌이 된다. 하지만 이것도 정도껏이어야죠. 매 순간 타인의 이면을 숫돌 삼아 영혼을 갈아내다 보면 덕이 쌓이기 전에 멘탈이 먼저 가루가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친구가 적은 여성들이 종종 냉소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그녀들이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존재의 복잡함과 모순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와서 오늘 정말 즐거웠어 라고 말하고 싶지만 자꾸만 그 대화 속에 숨어있던 가시들이 발바닥에 밝힌 것처럼 신경 쓰이는 걸 어쩌겠어요. 그래서 그녀들은 결국 조용한 물러남을 선택합니다. 이건 사회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적 평화를 지키기 위한 아주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경제적 선택입니다. 가끔은 이런 제 모습이 스스로도 참 유난스럽다 싶을 때가 있어요. 남들처럼 그냥 하하호호 웃으면서 어머 언니 너무 예뻐요 같은 빈말도 좀 하고 영혼 없는 리액션의 달인이 되어보고 싶은 유혹도 느끼죠. 하지만 그게 잘 안 돼요. 제 뇌는
거짓말을 감지하는 순간 삐, 오류 발생, 진실성 결여라며 경고음을 울려대거든요. 가끔은 쟤네가 좀 눈치껏 모른 척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마치 눈치 없는 친구가 맛없는 식당에서 사장님 들으라는 듯이 야, 여기 진짜 별로다라고 크게 말하는 것처럼 제 직감이 제 기분을 망쳐 놓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럴 때는 정말이지 저 자신을 어디 중고마켓에 예민한 팝니다. 생활기수 있음, 반품 불가라고 내놓고 싶은 심정이라니까요. 하지만 이런 예민함의 신호는 사실 우리 영혼이 보내는 아주 정직한 가이드라인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라는 기준에 맞추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 내면의 경보장치를 강제로 꺼버렸나요? 원래 다 그런 거야. 사회생활은 참는 거야. 라는 말들로 스스로를 다독이며 영원히 비명을 지르는 곳으로 우리 자신을 밀어넣지는 않았나요? 친구가 적은 여성들은 그 비명 소리를 무시하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녀들은 압니다. 타인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나 자신에게 나쁜 사람이 되는 것만큼 미련한 짓은 없다는 것을요. 세상은 이런 여성들을 향해 벽을 친다고 비난하지만 그녀들이 세우고 있는 것은 타인을 밀어내기 위한 차가운 벽이 아니라 자신이 휩쓸려 내려가지 않기 위해 단단히 박아놓은 마음의 말뚝입니다. 비록 그 말뚝 때문에 관계의 폭은 좁아질지언정 그 안의 농도는 훨씬 진해집니다. 그녀들은 수천 명의 팔로워보다 자신의 침묵을 불편해하지 않고 그 안의 무게를 함께 견뎌줄 단 한 명의 진짜 연결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이 비록 길고 외로울지라도 썩은 동아줄을 잡고 안심하는 것보다 혼자서 굳건히 서 있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는 것을 그녀들은 삶의 경험을 통해 이미 터득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녀들의 휴대폰은 조용합니다. 단체 카톡방의 알림은 대부분 꺼져 있고 주말 스케줄은 텅 비어 있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그 비어 있는 시간 동안 그녀들의 내면에서는 그 어떤 시끄러운 파티보다 역동적인 축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책 속의 문장과 대화하고 자신의 감정을 일기장에 정교하게 박제하며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죠. 이건 결핍이 아니라 가장 사치스러운 풍요입니다. 남들의 시선이라는 거울을 통해서만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 오직 홀로 선자만이 누릴 수 있는 고귀한 정적의 아름다움인 셈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 여성들이 이렇게 고요하고 단단한 섬처럼 살았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의 그녀들은 누구보다 상냥하고 남의 비위를 잘 맞추며 모임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분위기 메이커였을 확률이 매우 높죠. 어쩌면 그녀들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어떤 생존의 감각을 본능적으로 익혔을지도 몰라요.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반드시 사랑받거나 수용되는 건 아니라는 서늘한 진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아주 일찍부터 타인의 표정을 살피고 공기 중에 떠도는 아주 미묘한 갈등의 전조를 읽어내며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채서 그것을 먼저 내어주는 법을 배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녀들은 배려심 깊고 눈치 빠르고 다정한 착한 아이로 자라납니다. 하지만 그 상냥한 미소 뒤에는 자기 감정보다 타인의 감정을 먼저 두는 아주 조용하고도 위험한 습관이 자리를 잡게 되죠. 이건 일종의 영혼의 외주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의 주권을 타인의 기분이라는 변덕스러운 시장에
맡겨버린 셈이니까요. 사람들은 그런 그녀들을 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너는 정말 이해심이 많아. 너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라며 그녀의 희생을 좋은 성품이라는 근사한 포장지로 감싸줍니다. 하지만 그렇게 타인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자신을 깎아내며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름 붙이기 어려운 기이한 피로가 온몸의 세포마다 배어들기 시작합니다. 누구와 크게 다툰 것도 아니고 특별히 불행한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마음이 무겁고 허전해지는 거죠. 누군가와 즐겁게 대화하고 돌아온 날 밤, 현관문을 닫는 순간 밀려오는 그 지독한 공허함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종류의 것입니다. 마치 설탕물만 잔뜩 들이켜서 배는 부른데 속은 텅 빈 것 같은 그런 기분 말이에요. 제 경우에는 이 피로가 극에 달했을 때 제 마음속에 사회성 스위치가 아예 고장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분명히 웃고 있는데 뇌 한구석에서는 야, 이제 그만해. 너 지금 연기하는 거 다 티나라고 속삭이는 거죠. 가끔은 제 얼굴이 마치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실리콘 가면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안부를 물으면 자동으로 그럼요. 잘 지내죠. 라는 답변이 출력되는데 사실 제 속마음은 지금 당장 침대 속으로 다이빙해서 100년 동안 잠만 자고 싶다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이쯤 되면 저는 제 자신을 인간 형태의 챗봇이라고 불러도 손색 없을 정도였죠. 여기서 심리학의 흥미로운 개념 하나를 짚고 넘어갈까요? 바로 자아 고갈, ego depletion 이라는 이론입니다. 인간의 의지력과 인내심은 무한한 자원이 아니라 마치 자동차의 연료처럼 한계가 있다는 개념이죠. 타인의 비위를 맞추고 자신의 진짜 감정을 억누르며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엄청난 양의 자아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친구가 적은 여성들은 이 에너지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을 때 더 이상 타인을 위해 연료를 낭비하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녀들은 깨달은 거죠. 모든 사람의 비위를 맞추느라 내 영혼의 탱크를 비워버리면 정작 내가 나 자신으로 살아가야 할 때 쓸 에너지가 단 한 방울도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영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작가인 도널드 위니콧은 가짜, 자기 false self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타인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적 가면이 너무 비대해지면 정작 진짜 자기 true self는 그늘에 가려져 질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친구가 적은 여성들이 겪는 그 형언할 수 없는 피로감은 사실 질식해가던 진짜 자기가 보내는 최후의 구조 신호였던 셈입니다. 제발 나 좀 봐줘. 나 여기 살아있어. 라고 외치는 영혼의 비명이었던 거죠. 이 비명을 들은 여성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녀들은 이제 모든 관계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붙잡고 싶어 하지 않게 됩니다. 끊임없이 나를 조정하고 참아내고 남들에게 맞추기 위해 애쓰는 관계 속에서 영혼이 가루가 되느니 차라리 고독이라는 이름의 사막으로 걸어 들어가는 편이 낫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옛 지혜 중에는 남의 장단에 춤추다 보면 제 신세 망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뼈를 때리는 격은 아닌가요? 남들이 쳐주는 박수 소리에 취해 내 스텝이 꼬이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다 보면 무대가 끝난 뒤 남는 건 퉁퉁 부어오른 발과 공허한 무대 위 먼지뿐입니다. 친구가 적은 여성들은 이제 그 무대에서 내려오기로 결정한 주인공들입니다.
그녀들이 관계의 수를 줄이는 건 차가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비로소 자기 자신에 대한 정중한 예의를 갖추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너 요즘 변했다. 왜 이렇게 부르기가 힘들어? 라고 서운해할 때 그녀들은 속으로 조용히 대답합니다. 미안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제일 먼저 챙기기로 했거든. 한 가지 재미있는 잡지식을 덧붙이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우리가 억지로 감정을 억누를 때 급격히 상승한다고 합니다. 특히 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높이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죠. 반대로 내가 편안하다고 느끼는 소수의 사람과 깊은 유대감을 느낄 때는 사랑의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신이 분비되어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친구가 적은 그녀들이 선택한 좁고 깊은 관계는 심리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나 매우 건강한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 억지로 많은 사람을 만나며 암세포를 키우느니 소수와 교감하며 무병장수하는 길을 택한 것이죠. 어쩌면 그녀들은 우리 중에서 가장 건강하게 오래 살 관상을 가진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죄책감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초대를 거절하고 집에서 혼자 차를 마실 때 혹은 단체 채팅방의 시끄러운 대화를 무시하고 책을 읽을 때 문득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하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죠. 하지만 여러분, 이 죄책감은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여러분을 올가매던 낡은 사슬이 끊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랫동안 착한 사람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다 보니 감옥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조차 죄를 짓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뿐이에요. 이제 그 문 밖으로 당당히 걸어 나오세요.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르면 누구나 아주 거대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타인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으로 진실하게 존재하기 위해 살 것인가? 이 질문의 후자를 선택한 여성들이 바로 우리가 친구가 적다고 오해하는 그녀들입니다. 그녀들은 이제 압니다. 평생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기 위해 애쓰다 보면 결국 아무에게도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조차 진짜로 속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그녀들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조화보다 내면의 고요한 일관성을 선택합니다. 비록 그 선택의 결과로 주변의 사람이 줄어들고 때로는 오해를 받을지라도 밤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더 이상 타인의 가면을 쓴 낯선이가 아닌 진짜 자기 자신과 눈을 맞출 수 있게 된 것에 만족하는 것이죠. 그녀들이 세운 경계는 타인을 밀어내기 위한 날카로운 철조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소중한 정원이 짓밟히지 않도록 정성껏 쌓아 올린 낮은 담벼락입니다. 그 담벼락 안에서 그녀들은 비로소 숨을 쉬고 자신의 감정을 가다듬으며 진짜 소중한 이들을 초대할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 누군가 그녀를 향해 왜 그렇게 혼자 있어? 라고 묻는다면 저는 대신 대답해 주고 싶네요. 그녀는 지금 자기 자신과 아주 중요한 데이트 중이거든요. 이보다 더 멋지고 우아한 시간이 또 어디 있을까요?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 그것은 마치 오래된 서랍을 여는 일과 비슷합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는 언제 샀는지도 모르는 낡은 영수증, 잉크가 말라버린 펜, 그리고 한때는 소중했지만 이제는 의미를 잃어버린 자질구레한 물건들이 가득하죠. 우리는 그 물건들을 보며 언젠가 쓸모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다시 서랍을 닫곤 합니다. 하지만 친구가 적은 여성들이 어느 날 결심하는 것은 그 서랍을 완전히 비워내는 일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게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지 않기로 한 것처럼 내 영혼의 사이즈에 맞지 않는 관계들을 하나둘씩 덜어내는 것이죠. 이 과정은 결코 유쾌하거나 매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통증과 내가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은 막연한 두려움이 동반됩니다. 하지만 이 통증을 지나야만 비로소 우리는 가짜 친밀함이라는 달콤한 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벽과 경계의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친구가 적은 여성을 보며 저 사람은 벽이 너무 높아 라고 말하곤 하죠. 하지만 벽은 타인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통하지 않게 차갑고 단단하게 쌓아 올린 폐쇄적인 구조물입니다. 반면 경계는 다릅니다. 경계는 내 정원에 울타리를 치는 것과 같아요. 아무나 들어와서 꽃을 밟지 못하게 하지만 정식으로 대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는 손님에게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죠. 친구가 적은 여성들은 이제 벽을 허물고 경계를 세우는 법을 배웁니다. 무조건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정원이 훼손되지 않을 만큼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지혜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인류학적인 잡지식 하나를 공유해 볼까요? 인류학자 로빈 단바는 인간이 진정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이 약 150명이라는 덤바의 수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사실은 그 150명 중에서도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주저없이 연락할 수 있는 절친한 사이는 고작 5명 내외라는 점입니다. 결국 우리 뇌 용량은 수백 명의 지인을 관리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친구가 적은 여성들은 어쩌면 이 인류학적 한계를 누구보다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500명의 페이스북 친구보다 새벽 2시에 전화를 걸어나 너무 힘들어 라고 말했을 때 침묵 속에서도 내 숨소리를 읽어줄 단 한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솔직히 제 인맥은 거의 멸종 위기종 수준이에요. 연락처 목록을 내려가다 보면 이 사람은 누구지? 택배 기사님인가 싶은 이름들 뿐이라니까요. 제 인간관계는 너무 좁아서 가끔은 제가 제 자신이랑만 노는 1인 창조 관계를 맺고 있는 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줄여나가기 시작할 때 맞닥뜨리는 가장 큰 슬픔은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연결이 사실은 나의 일방적인 노력 덕분에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끊기는 관계, 내가 웃어주지 않으면 차갑게 식어버리는 자리, 내가 상대의 감정을 배려해주지 않으면 금세 짜증으로 변하는 대화들, 이런 관계들을 학술적으로는 사회적 교환 이론, Social Exchange Theory의 불균형 상태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감정적 비용을 지불하고 다른 쪽은 그 혜택만 누리는 구조 말이죠. 친구가 적은 여성들은 이제 이 불공정 거래를 종료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내가 희생해서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노동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예 속담의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죠. 정말이지 맞는 말입니다. 수년을 알고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조금만 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자마자 너 정말 변했다며 등을 돌리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인간의 깊이와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이탈은 사실 축복에 가깝습니다. 내가 나답게 행동하기 시작했을 때 떠나갈 사람들은 결국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의 순종이나 나의 쓸모를 사랑했던 것 뿐이니까요. 그러니 그들이 떠나가는 뒷모습에 소금을 뿌릴 필요는 없지만 굳이 붙잡으러 달려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잘 가세요. 덕분에 제 서랍이 좀 더 넓어졌네요. 라고 쿨하게 인사해주면 그만입니다. 가끔은 저도 제 단호함에 깜짝 놀라곤 해요. 예전 같으면 밤새 고민하며 사과 메시지를 썼을 텐데, 이제는 이 사람은 여기까지구나 하고 조용히 채팅방을 나가버리는 저 자신을 발견하거든요. 제 사회적 에너지 미터기는 이제 성능이 아주 좋아져서 조금이라도 불순물이 섞인 대화가 감지되면 알아서 절전 모드로 들어갑니다. 누군가는 저더러 정이 없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걸 영혼의 연비 개선이라고 부르고 싶네요.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야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제 온기를 온전히 전해줄 수 있으니까요. 가끔은 제 무심함이 너무 세계관 최강 작업이라 제 핸드폰이 주인님 혹시 죽었나요? 라고 물어볼까봐 걱정될 때도 있다니까요. 친구가 적은 여성들이 추구하는 것은 실존적 진정성, existential authenticity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사교 모임이나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인맥 쌓기 대신 내면의 목소리와 외면의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죠. 이들은 억지로 웃지 않습니다. 억지로 동의하지도 않죠. 그래서 처음에는 까칠해 보일 수 있지만 한번 신뢰를 쌓으면 그 누구보다 정직하고 단단한 뿌리가 되어줍니다. 그녀들은 알고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필요한 것은 나를 칭송하는 군중의 박수가 아니라 비바람 속에서도 내 곁을 묵묵히 지켜줄 튼튼한 나무 한 그루라는 사실을요.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노을이 지는 하늘의 색깔이 매일 다르다는 것, 혼자 마시는 커피가 생각보다 훨씬 향기롭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진 내 영혼이 얼마나 가볍게 숨 쉴 수 있는지를 말이죠. 친구가 적다는 것은 실패한 인생의 증거가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을 타인에게서 나 자신으로 되찾아왔다는 승전보와 같습니다. 이제 그녀들은 더 이상 누구의 친구 혹은 누구의 아내, 누구의 동료로만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녀들은 그저 나 자신으로 존재하며 그 고요한 존재감만으로도 충분히 빛납니다. 이 우아한 고독의 시간 속에서 그녀들은 자신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무너졌던 자존감을 다시 세웁니다. 타인의 비판에 흔들리던 마음은 어느덧 단단한 바위가 되어 어떤 파도가 몰아쳐도 쉽게 부서지지 않게 되죠. 이제 그녀들에게 외로움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영혼을 살찌우는 가장 비옥한 토양입니다. 씨앗이 어두운 땅 속에서 홀로 인고의 시간을 견뎌야 비로소 싹을 틔울 수 있듯이 그녀들도 이 조용한 시간을 통해 자신만의 꽃을 피울 준비를 마친 셈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여정의 마지막 목적지에 다다랐습니다. 깊은 밤,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세상이 잠든 이 시간이야말로 친구가 적은 여성들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마치 처벌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텅 빈 거실에서 들려오는 시계 초침 소리가 마치 너는 실패했어, 너는 버려졌어 라고 속삭이는 환청을 들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인고의 시간을 정직하게 통과해온 그녀들은 이제 압니다.
고독은 결코 처벌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고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을요. 이 정적 속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타인의 목소리에 가려져 들리지 않았던 내 영혼의 가장 세밀하고 정직한 속삭임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제 사회적 기술은 이미 오래전에 조기 은퇴를 선언하고 시골로 내려가 연금을 받으며 평화롭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예의상 한번 모여야지 라는 연락이 오면 제 뇌는 즉각적으로 시스템 오류를 일으키며 침대 밑으로 숨어버리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약속이 취소됐다는 문자를 받았을 때의 그 짜릿한 해방감이란 그건 아마 복권 4등 정도에 당첨됐을 때의 기쁨과 맞먹을 거예요. 억지로 꾸미고 나가서 영혼 없는 리액션을 하는 대신 잠옷 차림으로 소파에 누워 넷플릭스를 동반자 삼아 뒹굴 수 있다는 것. 그건 현대판 신선 노름이나 다름없죠. 이쯤 되면 저는 제 자신과 연애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바치는 선물은 완벽한 무관심의 자유니까요. 학술적으로 이 상태를 설명하자면 우리는 이를 탈중심화, 디센트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마치 타인의 일처럼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능력, 즉 내가 감정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용돌이를 해변가에서 조용히 바라보는 상태가 된 것이죠. 친구가 적은 여성들은 이 탈중심화의 달인들입니다. 그녀들은 더 이상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는 사실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지 않습니다. 대신 저 사람은 저런 이유로 나를 불편해 하는구나 라고 담담히 분석하고는 다시 자신의 차잔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중심축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이라는 고유한 궤도로 돌아온 셈이죠. 여기서 뇌의 과학적인 흥미로운 잡지식 하나를 더 붙여볼까요? 우리의 뇌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DMN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영역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쉬거나 내면에 집중할 때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 DMN이 활성화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과거를 통합하며 미래를 창의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되죠. 즉, 끊임없이 사람들과 소통하며 에너지를 쓰는 동안에는 정작 진짜 나를 만드는 뇌의 공장은 멈춰 있다는 뜻입니다. 친구가 적은 여성들의 뇌는 밤마다 이 DMN 공장을 풀가동하며 누구보다 견고하고 풍성한 자아를 빚어내고 있는 셈이죠. 그녀들의 침묵이 결코 비어 있는 것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교의 옛 지혜 중에는 수처작주 입처계진, 죄추작주 립추재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 주인이 되라. 그러면 네가 서 있는 그곳이 모두 진리가 되리라는 뜻이죠. 친구가 적은 여성들은 이 격언을 몸소 실천하는 삶을 삽니다. 그녀들은 누군가의 배경이나 들러리가 되기를 거부합니다. 왁자지껄한 무리의 일원이 되어 안도감을 느끼기보다 혼자 있는 공간의 완벽한 주인이 되어 그 시간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장악합니다. 그녀가 서 있는 그 고요한 자리가 바로 세상의 중심이고 진실인 것이죠. 남들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추는 대신 자신만의 리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녀들의 모습은 경외감마저 자아냅니다. 가끔은 저도 제 집안에서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너무 조용해서 여기가 내 집인가 아니면 수도원인가 싶을 때가 있거든요.
제 집에서 가장 수다스러운 건 가끔 하고 돌아가는 냉장고 소리뿐이죠. 하지만 그 정적이 저를 외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 마음을 아주 부드러운 솜터울로 감싸주는 것 같아요. 식물들에게 물을 주며 너네도 사회생활 하느라 힘들지? 내가 햇볕 쬐어줄게라고 혼잣말을 하는 저를 발견할 때면 아, 나도 이제 완전히 이쪽 세계의 주민이 되었구나 싶어 비식 웃음이 납니다. 제 인간관계는 이제 다이어트를 넘어 거의 단식 수준에 이르렀지만 영혼의 몸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건강합니다. 혹시 감각 차단 탱크, sensory deprivation 탱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빛과 소리가 완전히 차단된 소금물 탱크 속에 몸을 띄워두는 장치인데 현대인들이 겪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치유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죠. 저는 친구가 적은 여성들이 스스로 선택한 그 고독이 바로 이 영혼의 감각 차단 탱크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세상의 자극적인 정보와 가짜 감정들로부터 자신을 잠시 격리시킴으로써 오염되었던 감각들을 정화하고 본연의 순수함을 되찾는 과정인 셈입니다. 이 시간을 거치고 나면 그녀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맑은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누구의 말이 진심이고 누구의 미소가 연출된 것인지를 단박에 알아채는 그 무서운 특징은 바로 이 정화의 시간에서 탄생한 통찰력입니다. 그녀들은 이제 사람을 사귈 때 양이 아니라 농도를 봅니다. 100명의 지인보다 단 한 명의 깊은 대화 상대를 원하죠. 만약 그녀가 당신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다면 그것은 당신이 단순히 재미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에서 그녀와 닮은 꼴의 진실함을 발견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녀들은 쉽게 곁을 내주지 않지만 한 번 내어준 곁은 그 어떤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요새가 되어줍니다. 그녀들의 우정은 가볍게 흩어지는 안개가 아니라 세월이 흐를수록 깊은 향기를 더하는 빈티지 와인과 같습니다. 물론 세상은 여전히 그녀들을 향해 그렇게 살면 나중에 외로워서 어쩌려고 그래 라고 훈수를 둘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할 겁니다. 혼자 있을 때 외로운 것보다 둘이 있을 때 외로운 게 진짜 비극인걸요. 그녀들은 이제 더 이상 타인에게 자신의 행복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마르지 않는 샘물을 파놓았기에 굳이 밖에서 목을 축일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이것은 고립이 아니라 독립이고 결핍이 아니라 완결입니다. 자기 자신과 완벽하게 화해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평온한 눈빛을 저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느껴지시나요? 그녀들의 조용함 뒤에 숨겨진 그 거대한 산맥 같은 의지를 말이에요. 그녀들은 부족해서 혼자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꼈기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 소수 정의의 삶을 선택한 것 뿐입니다. 그녀들의 삶은 군더더기를 걷어낸 한편의 정갈한 시와 같습니다. 화려한 수식어는 없지만 문장 하나하나에 묵직한 삶의 진실이 담겨 있죠. 그 진실을 알아봐주는 소수의 사람만 있다면 그녀들에게 이 세상은 이미 충분히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헐값에 팔지 않고 고독을 친구 삼아 묵묵히 제 길을 가는 이 세상의 모든 친구가 적은 여성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당신은 지금 틀린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깊은 곳을
향해 항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항해 끝에 당신이 만날 보물은 그 어떤 시끄러운 파티에서도 찾을 수 없는 진정한 나라는 이름의 찬란한 대륙일 것입니다. 당신의 그 고요한 밤이 언제까지나 평온하고 아름답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당신의 마음속에도 작은 평화의 씨앗이 심어졌기를 바랍니다. 이제 무거운 어깨의 짐을 내려놓고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당신 자신을 완전히 해방시켜 줄 시간입니다. 이불 속의 온기가 당신을 부드럽게 감싸 안고 당신의 호흡은 점점 더 느리고 깊어집니다.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떴을 때 어제보다 조금 더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아 있을 거예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당신을 가장 잘 이해하고 아껴주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친구인 당신 자신이 늘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그 사실을 믿으며 이제 편안한 꿈의 세계로 빠져드세요. 어둠은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영혼이 쉴 수 있도록 세상을 잠시 지워준 고마운 휴식처일 뿐이죠. 부드러운 달빛이 당신의 창가를 비추고 바람은 자장가처럼 당신의 머리카락을 스칩니다. 이제 모든 생각을 멈추고 그저 이 고요함 속에 당신의 존재를 오롯이 맡겨보세요. 당신은 오늘 하루도 충분히 잘 해냈고 있는 그대로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따뜻한 잠의 파도가 당신을 부드럽게 밀어 올립니다. 포근하고 깊은 잠 속에서 당신의 영혼이 다시 생기를 되찾기를 소망합니다.